간암하고 폐암에서 그죠. 바로 요 집도 간암에 폐암이었죠. 그 암 발생을 보니까 충남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났죠. 한 10% 정도 암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저 철탑 밑에 위에서 아래 위에서 한 번쯤은 와서 누구든지 잡았으면 좋겠어. 그 심정이 어떤가. 충청남도와 지역대학이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를 5년에 걸쳐 실시해 지난해 12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 비율은 충남 전체 평균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살아가야 하는 서천군 홍원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럴수 이슈에서 들어봅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바다를 터전 삼아 2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아담한 항구 마을입니다. 46년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최정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세상에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암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남편의 약들이 침대와 화장대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거실로 나오면 최정숙 씨의 약이 있습니다. 제 약은 여기 있고. 그래도 우리 집 신랑보다는 나이가 젊어서 그러나 조금 덜하죠. 제 약은 여기 있고. 최정숙 씨도 뇌경색을 비롯해 기관지염에 수면 장애까지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67인데요. 지금 60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내 몸이 아파서 일만이었고 내가 골장 나서 그런가 보다. 먹고 사는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오답이었더라고. 최정숙 씨 부부뿐만 아니라 마을에는 유난히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기 빌라에서 사는 사람도 간암하고 폐암에서 그죠. 바로 요 집도 저기 간암에 폐암이었죠. 지금 살아생기가 그런데 얼마 못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요 집도 암이었죠. 이 집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홍원마을에서는 각종 암과 뇌질환, 정신질환으로 사망한 주민이 37명. 현재 투병 중인 주민도 33명에 달합니다. 한 집 걸러 한 집 꼴로 암 환자가 산다는 홍원마을. 처음에는 노화로 인한 각 개인의 건강 문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공동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이도 아프지, 머리도 아프지. 나도 지금 막 저기서 왔대. 거기 막 쎄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전부 이러거든요. 연기가. 그럼 전부 그걸 마시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저는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픈데 우리 애기 아버지가 3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기 폐 얼마 안 돼가지고 폐에 물이 차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서천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1983년 1, 2호기가 가동을 시작해 2017년 폐쇄됐고 지난 2021년부터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건강 피해의 원인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합니다. 저희가 83년도에 구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국내 무연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효율 면에서도 효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연탄을 소비를 하면서 탄재니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많이 발전소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집진 설비니 탈황 설비니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은 먼지들이 노출이 돼 있던 것들이 이런 몸으로 질병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과 단국대가 2017년부터 5년간 석탄 화력발전소 2km 이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충남도 내 석탄 화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충남 전체에 비해 남성은 1.11배, 여성은 1.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들 몸에서 뭐 네. 유해물질 농도는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 암 발생을 보니까 이제 충남 지역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났죠. 이제 한 네. 10% 정도 암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를 네. 의미를 하거든요. 왜 네. 높으냐? 이제 이렇게 네. 할 때 과정을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제 네. 발전소 인근의 삶으로서 갖는 뭐 유해물질 노출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그 손해라든지 네. 이런 게 네. 이제 복합적으로 네. 작용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정도인 거죠. 발생 위험이 높은 암의 유형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보령 화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간암과 신장암 발생비가 높았고 서천 화력발전소의 경우 후두암과 피부암의 발생비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기관은 이번 조사만으로 화력발전소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집단에게 있어서 이제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로 인해서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다만 주민 건강 실태는 이렇다라고는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몸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요중 비소량을 보면 보령은 비교 지역보다 2배 이상, 서천의 경우도 40 마이크로그램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소라는 게 원래 이제 발암 물질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데 비소 중에서 이제 무기비소 성분들이 특히 건강에 안 좋아요. 사실 무기비소가 측정 비용도 비싸고 국내에 표준치도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바로 딱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연구도 좀 더 해야 되고 뭐 추가로 측정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번 조사에서 좀 한계로 좀 지적을 한 부분이죠.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만으로 원인을 밝히기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며 심층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발전소 인근에는 그 공기를 계속 모니터링 하잖아요. 네. 발전소의 영향이 인근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제 호소하는 건강 문제도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원했던 사후관리 사업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과 보다 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좀 실행하는 방법들 그런 과제들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내는 지역 자원시설세를 사후 대책 예산에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자원시설세란 발전소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명확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세인데 광역에서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런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대응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에게 그냥 편성해서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당 0.3원입니다. 이 중 65%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되며 서천군이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0억 원에 이릅니다. 서천군은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서면 면민을 위해서 쓰고 서천 구민을 위해서 네. 지역을 위해서 썼는데 네. 그 지역의 범위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발전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면 지역한테 국한해서 쓸 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그 범위가 없다 보니까 서천군 전체에 써도 이렇게 법적으로 아무 무방한 지금 이 재원이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군 전체 주민들을 위해 포괄적으로 썼다는 서천군. 대신 연간 10억 원에 이르는 전력기금을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 건강진단비로 1억 원이 쓰였을 뿐 환경 개선이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는 1kW당 0.6원으로 2배 인상돼 연간 2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에 맞게 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서천군은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그쪽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인정을 해요. 지금 서천뿐만 아니라 당진, 그다음에 보령, 태안 같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형평을 맞춰서 저희들도 그게 공감대가 돼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야 된다는 저희도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발전소 인접 지역의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발전소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촉각을 또 소음 측정을 계속 해가면서 하니까 지금 자연발화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내부 점검해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호기에 보일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이게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전에 환경하고 안전 이런 사고가 예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자기 생각만 하시면 되죠. 과거 화력발전소 저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농작물 피해가 컸지만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문을 연 이후 피해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서천군 주민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발전소로부터 분진 피해를 입었을 때 재발을 막고자 발전소 측은 환경감시단을 구축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생겨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발전소도 조금 조심할 거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우리가 설명하는 거하고 발전소 내부자들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주민들이 다가가는 것이 틀리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지자체나 발전소에서 딱히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감시단 구축 지연에 대해 중부발전의 입장을 물었더니 서면으로 전해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내보내는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78배 김유연 할머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거동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약 당약 먹어야 하고 다리 아픈 약 먹어야 하고 저거 뭐 좋아지는 약 먹어야 하고 가만히 밥 먹다 먹고 생각하면 약 먹을 일이 약 먹는 일이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4남매를 키우며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할머니를 아프게 한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침 저녁 먹는 약. 이 철탑 걸어봐 20발짝도 되나 안 되나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높이 33m 거대한 송전탑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송전탑과 40여 년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날고지면 칙칙 소리가 거짓말 하나 못하고 무섭단 게 막 칙칙칙칙 하는 소리가 뭔 소리라고 해야 하려나? 기차 소리라고 해요. 기차 진짜로. 홍원마을에는 송전탑 5기가 들어서 있고 주민들이 사는 주택 위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갑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무려 1000메가볼트.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더해 송전선의 전자파 노출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집 앞에다 코앞에다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면 저 철탑 밑에 위에서 아래 위에서 비 오는 날 한 번쯤은 와서 누구든지 잡았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그 심정이 어떤가. 세계보건기구는 송전탑 전자파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라도 지중화를 해주기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중화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해왔습니다.
지금 심로협의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 있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대5로 지자체 50%고 전기사업자가 50%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50%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농림부 공모도 한번 해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 도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사용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2021년 기준 충남에 설치된 송전탑 수는 4,165개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중화율은 서울이 92%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충남 지역은 고작 1.41%,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 같은 데 가보면 일부 이제 천안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 인식을 못해요. 코드 꽂으면 그냥 전기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주민들의 발전소가 있는 위치한 충남 지역에 뭐 각 지자체에 뭐 해당하는 분들한테 대한 뭐 어떤 미안함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전부 시작은 우리가 다 하고 좋은 일은 거기서 다 하고 근데 그 근방을 다 채워야 해요. 서울 근방, 인천 근방에다가 이거 할벌지를 채워야 한다고 거기다가 여기는 다 없애고 근데 여기 지방에 사람을 다 지금 좀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죽기 소원 이거 땅이나 묻어서나 좀 다 뭐 하루라도 땅에다 묻어가고 깨우는게 한번 살아봤으면 싶지. 충남 지역은 도내에서 생산한 전력의 47%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송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라든가 에너지 전기 소비가 많은 곳을 위해서 인구가 적은 곳을 과거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들 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피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해서 독약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뭐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눈을 감고 살았는데 이전까지 사회가 몰랐거나 아니면 짐짓 무시하면서 했던 가해를 철회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시의 밤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이 불빛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흘러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충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이유로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을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역자원 시설세가 지금보다 킬로와트 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본래 의도대로 지역자원 시설세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온전히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수학을 포기한 이른바 수포자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수포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포자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수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현지인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는 수학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선행학습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학생의 선택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부모님의 권유나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수학을 천천히 접근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반복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재형입니다. 맞아요. 1번이 돌아오면 2번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면 2번이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준비, 시작! 그렇지. 하겠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지? 자릿수의 개수와 매 단원이 끝나는 마지막 차시에 아이들과 놀이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놀이와 접목을 해서 아이들과 직접 해왔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 하기도 했고, 가만히 앉아서 문제만 풀다 보면 무언가 지루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놀이 수학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건데 좀 더 재밌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워보니까 훨씬 더 잘 복습되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1번이 잘 돌을까? 2번이 잘 돌아갈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밸런스가 밸런스, 균형. 위아래로 접었을 때 어때요? 똑같이 접혀요? 달라요. 안 접혀지죠? 완전히 포개어지지 않지? 돌다가 말죠? 얘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팽이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규칙은 그거예요. 부당분류도 들어가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스킹 공연 그러면 정말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을 의미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자 이거 수학 시간이야, 수학 체험할 거야 라고 정해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한번 열어보는 거죠.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수학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수학 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수학 체험 부스를 여는 것과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체험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마저도 아이들에게 놀이 시간이거든요. 고시원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학이 그냥 어렵고 그렇게만 느껴졌는데 선생님을 만나니까 수학이 신기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수학이 점점 더 흥미롭고 재밌어졌어요. 일단 수학이 되게 막 뭐는 뭐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려운데 막 외워야 될 거 많고 했는데 고시원생한테 배우니까 외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배우는 대로 다 기억이 남고 하니까 놀이로 하니까 다 기억이 남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쉬워졌어요. 아이들이 왜 수학을 싫어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혼자 고민해보고 그걸 교실에서 조금씩 실천해 왔던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쌓인 것들이 저희 노하우가 되었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연구에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수학 수업이 있었어요. 수학 수업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저 역시도 에너지를 받고 다시 한번 또 노력해서 아이들을 위한 수학 수업을 연구를 한 결과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었던 것 같아요. 단원 도입할 때 이게 식을 써보는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입력용으로는 놔두는 건 좋을 것 같고 곱셈이나 나눗셈이 들어가면은 거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너무 중복성이 많으니까 몇 쪽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 부진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쫓아오게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 4학년 아이들도 수포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학을 좀 좋아하는 교사 입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아이들이 너무 문제풀이 그런 방식으로만 수학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이른바 수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포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다는데 정작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스스로 수포자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있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어떤 과목을 포기했다라는 뜻의 수포자처럼 다른 단어들이 수학에만 있더라고요. 영포자라든지 국포자라는 말은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수포자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럼 수포자가 뭐지? 수학을 조금만 못해도 수포자인가? 나 수학 어려운데 나도 수포자인가 봐 라는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 갇히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입시 위주의 교육은 초등학교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시험에 의해서 석차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대학을 지나가는 이 입시 제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수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 이건 점, 선, 면은 왜 도형이 될까? 에서부터 수와 숫자는 무엇이 다를까? 에 대한 개념들을 아이들과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학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수학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정말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또는 힘든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절 고재영 선생님과 함께한 순간 정말 재밌었지. 더해서 수학 수업도 너무 재밌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포자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수학을 조금만 따라오지 못해도 나는 수포자야 라고 지레 겁먹으며 단정짓는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매일 수학 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수학 정말 쉬운 거야. 처음엔 에이 선생님이니까 그러죠 라고 말하던 아이들도 1년이 지난 후에는 선생님 정말 생각보다 쉬웠어요 라고 말하곤 하거든요. 교사로서 저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바라보는 동굴의 어두움보다는 어두운 동굴에서 바라보는 밝은 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근 대전시 교육청은 기초수학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수포자 없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배움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겠습니다. 지난 2월 한 정부 인사가 충남 당진에 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지역의 환경단체와 당진 시민들은 지역의 피해와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랜 시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감면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감면이나마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시사인 대선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